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 취소 및 업무 정지입니다. 개공은 등록해서 업무를 하는 자이기 때문에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처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개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와는 다른 거예요. 먼저 등록 취소입니다. 첫 번째,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는 취소 사유가 있으면은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는 거죠. 등록관청은 개공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소해야 합니다죠. 반드시 취소해야 돼요. 기업, 개인인 개공이 사망하거나 개공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개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하면은 당연히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겠죠. 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경우, 이른바 부정 등록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그리고 개설 등록 후에 이러한 결격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은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결격 사유는 예전에 한번 학습했죠.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피성년 흑연인 또는 피한정 흑연이 되면은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돼요. 그리고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법이 뭐죠? 공인중개사법이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라 다른 법을 위반하면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죠. 마지막으로 사원 또는 임원 중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이면은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사유가 2개월 이내에 해소되면은 등록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경우, 이중 등록이죠. 그리고 다른 개공의 소공, 중개보조원 또는 개공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된 경우, 이중 소속이죠. 이렇게 이중 등록이나 이중 소속이 되면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거랑 똑같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도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예요.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거나, 그러면 업무 정지보다 더 센 처분을 내려야 되잖아요. 업무 정지보다 더 센 처분은 등록 취소죠. 그리고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소공으로 하여금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게 하면은 이것 또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 공인중개사법이죠.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다시 말해 업무정지 처분을 3번 연속 받게 되면은 삼진아웃이에요. 삼진아웃. 즉 업무정지 처분을 3번 연속 받으면은 이것 또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등록관청은 개공이 이러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즉 취소할 수도 있고 취소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재량적인 거죠. 어떤 경우냐면요, 등록 기준의 미달, 그리고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이중사무소, 이중 등록이나 이중 소속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이지만은 이중사무소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예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이른바 떴다방이죠. 떴다방도 이중사무소의 일종이기 때문에 역시나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겸업 허용 업무 외에 겸업을 한 경우, 계속해서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중개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 공개하면은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돼요. 그리고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 임형계약서라고 하죠. 이렇게 임형계약서를 쓰게 되면은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하면은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고요. 금지행위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 공인중개사법이죠.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으면은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보면은 최근 1년 동안 업무정지, 과태료, 업무정지를 받고 최근에 과태료를 받게 되면은 임의적 등록 취소가 되는 거고요. 또 최근 1년 동안 과태료,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에 최근에 또 업무정지를 받게 되면은 이 경우도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마지막으로 개공이 조직한 사업자 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공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6조를 위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게 되는 경우에도 임의적 등록 취소에 해당하게 됩니다. 2예요. 2년 이내 2회 이상. 등록관청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및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앞에서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청문 실시했잖아요. 단, 개인인 개공이 사망하거나 개공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사망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소명할 게 없잖아요. 그냥 취소하면 되는 거죠.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이 취소된 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등록관청에 반납해야 합니다. 등록관청에 반납하는 거예요. 시도지사 아니에요. 등록증은 등록관청이죠. 자격증은 시도지사. 그리고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자격증도 7일 이내에 반납했었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이 취소된 경우로서 법인인 개공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였던 자가 7일 이내에 반납하면 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절대적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1번 개공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절대적 취소 사유죠. 2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소공으로 하여금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게 된 경우도 절대적 취소 사유 맞습니다. 3번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경우 부정 등록도 절대적 취소 사유죠. 4번 법인이 아닌 개공이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으면은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5번 공인중개사 법령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든 경우 아니죠. 이중사무소는 절대적 취소 사유가 아니라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라고 했잖아요. 이중 등록이나 이중 소속은 절대적 취소 사유이지만은 이렇게 이중 사무소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예요. 꼭 기억하세요. 5번이 답이죠.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개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를 고르는 문제예요. 기억,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번을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은 이거는 삼진아웃 된다고 했잖아요. 업무정지 처분을 3번 연속 받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맞습니다. 니은,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1번을 업무정지 처분받고 2번을 과태료 처분받은 다음에 다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은 이 경우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니라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잖아요. 따라서 X입니다. 디귿.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번을 업무정지 처분받고 1번을 갓대로 처분받은 다음에 다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은, 이거는 1번이랑 똑같잖아요. 업무정지 처분 2번 받고 업무정지 처분을 또 받으니까 3번 받는 거잖아요. 따라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맞습니다. 이거 함정이죠. 업무정지 처분만 이렇게 최근 1년 내에 3번 받게 되면은 삼진아웃 되는 거예요. 리을.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3번을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은, 이 경우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잖아요. 따라 X입니다. 문제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만 고르는 거죠. 기억하고 디귿이죠. 답은 2번이네요. 개공갑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단 등록관청의 인지 시점은 2022년 10월 13일로 되어 있어요. 1번. 갑이 2022년 9월 12일에 사망한 경우. 개공의 사망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죠. 2번. 공인중개사 법령을 위반한 갑에게 2022년 9월 12일에 4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 즉 4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면은 3년이 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9월 12일에서 10월 13일은 한 달밖에 안 지났죠. 따라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3번. 갑이 2022년 9월 12일에 갔죠. 배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월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이 경우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야 되잖아요. 즉 1년 6월이 지나야 되는데 9월 12일에서 10월 13일 한 달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4번. 갑이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 법령을 위반하여 1회 업무정지 처분, 2회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은, 업무정지, 과태료, 업무정지잖아요. 이 경우에는 절대적 등록 취소가 아니라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죠. 따라서 4번이 답이죠. 5번. 갑이 2022년 9월 12일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는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랑 똑같이 취급한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절대적 개설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다음은 업무의 정지입니다. 등록관청은 개공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인 개공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죠. 먼저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소공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 이 경우는 업무 정지 사유예요. 앞에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법인이 아니라 개인인 개공의 경우에는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소공 또는 중개 보조원으로 둔 경우에 업무 정지 사유가 되는 거예요. 주의하세요. 하지만 2개월 이내에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인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도 업무 정지 사유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 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업무 정지 사유고요.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거래 정보 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 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해당 거래 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도 업무 정지 사유예요. 업무 정지 사유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
적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계약서의 서명 및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 감독상의 명령에 따른 보고, 자료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이 경우에는 전부 다 업무정지 사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의적이란 말은 등록 취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즉 안 하는 경우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은 업무정지 사유가 됩니다. 개공이 조직한 사업자 단체 또는 구성원인 개공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6조를 위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즉 이렇게 한 번만 처분을 받으면은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을 최근 2년 동안 2회 이상 받으면, 2년 동안 2회 이상 받으면은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된다고 배웠잖아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등록관청은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 등을 참작하여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즉 50%의 범위 안에서 가중할 수도 있고 감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어요. 이거는 자격정지도 마찬가지였죠. 자격정지의 경우에도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 6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처분을 내릴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3년. 개공의 업무정지 사유이면서 중개행위를 한 소공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 문제는 개공의 업무정지 사유와 소공의 자격정지 사유에 공통된 내용을 고르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도장과 관련된 지문을 고르면 됩니다. 도장이 공통사항이에요. 기억, 인장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인장 도장이죠. 따라서 공통사항 맞습니다. 니은, 확인설명서의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날인도 도장이잖아요. 도장이니까 공통사항 맞고요. 디귿, 거래계약서의 서명 및 날인, 마찬가지로 도장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공통사항 맞습니다. 리을,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이건 도장과 상관이 없잖아요. 따라서 공통사항이 아닙니다. 공통사항을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억, 니은, 디귿, 답이 3번이죠. 공인중개사 법령상 지도감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국장이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처분을 행한다? 아니죠. 자격취소 처분은 국장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고 했잖아요. 자격증 나오면 무조건 시도지사라고 했죠. 틀렸어요. 2번 개공이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이 명할 수 있는 업무정지기간의 기준은 3개월이다.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가 업무정지기간은 맞는데 그게 3개월인지 6개월인지를 알 수가 없죠. 일단 다른 질문부터 갑시다. 3번 시도지사가 가중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자격정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아니죠.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고 했죠. 4번 등록관청은 개공이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아니죠. 임시 중개시설물 떴다방이죠. 떴다방의 경우에는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죠. 즉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5번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아니죠. 2년이 아니라 3년이에요. 자 보시면은 3번, 4번, 5번 지문이 전부 틀렸기 때문에 2번 지문이 답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쉽다.